전당대회 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참석했다는 점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한 4시 반쯤 이제 예상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운명의 날에 기꺼이 한 표 행사한 수가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각 캠프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캠프 측은 투표율이 이제 48.51%, 낮다는 얘기인 거죠. 친윤계 조직력이, 동원력이 좀 예전 같지 못하다. 나경원 캠프 측 후보들의 좀 안 좋은 모습에 어대한 깨졌다고 본다, 염증을 느꼈다 이런 얘기. 먼저 손수조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캠프가 바라보는 입장은 다른 겁니다. 이래서 낫다, 이래서 낫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이 정도 투표율 역대 전당대회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요, 이것이 낮은 숫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3.8 전당대회 때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55.1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수치보다 한 6.6% 높은 수치인데, 또 2021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6.11 전당대회 그때 보면 약 45% 정도, 이렇게 정도 났기 때문에 지금이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 3.8 전당대회가 유난히 투표율이 좀 높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 정권 초기고 또 당협위원장님들 다 총선 앞두고 있는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또 한동훈 캠프에서 말했듯이 조직력도 조직력 나름대로 꽁꽁 붙였었고, 예. 또 분위기도 분위기대로 컨벤션 효과가 났기 때문에 둘 다 효과가 나서 투표율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투표율이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한 68%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만큼은 못 갔거든요. 예. 그만큼 갔으면 아마 더 받았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원희룡, 나경원, 또 윤상현 후보님 측에서는 그러면은 투표율이 낮으니까 우리 조직표가 움직였구나, 조직력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 3.8 전당대회 때만큼 친윤 조직이 그렇게 열심히 영차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를 절대 따질 수는 없다. 그리고 투표율만 봤을 때는 그냥 평이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이한 수치의 투표율. 최유한 평론가님, 투표율이 좀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평이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사정을 우리 손수조 대표님께서 잘 아시니까 아마 그 말씀이 맞겠죠. 표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표가 더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까 나경원 후보 측 캠프에서 이야기는 후보들 보기에 안 좋은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여기까지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어디안 깨졌다고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건 일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댓글팀 논란이고 공소 취하 논란 계속 나면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다, 분당대회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지 당원들 봤을 때 염증이 났던 것이죠. 창피해하고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니냐, 예전에 비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킨텍스 열기를 보면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되겠죠. 이 와중에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후보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 4시 반쯤 이제 발표된다고 하는데 1차의 투표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2차 결선까지 갈 것인지, 저희가 이제 두 분께 미리 좀 질문지를 드렸더니 답변이 좀 왔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1차에 끝난다. 예. 왜 그런지 결정적 장면도 말씀하시고요. 저는 계속 이 상황을, 전당대회 계속 상황을 보면서 논란이 발생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등장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언더독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3대1로 계속 싸우면서 한동훈 후보가 계속 버티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보여준 결과가 오늘 나타날 것이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우리 손수조 대표님도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연결하죠. 네. 결정적 장면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 얘기 나중에 들어보고 손수조 대표님. 네. 글쎄, 내부 분위기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식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문자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일십을 할 수 있어? 이거 무시한 거잖아. 아니면 안 된다 답을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저는 민심으로까지 당심으로까지 전달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이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지만 그것이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프고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세에 어대한이라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결과도 아마 그 어대한 기류를 꺾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님들께서 여의도에서 회동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치 이제 결선 갔을 때 뭔가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한 발 늦었어요. 좀 일찍 하셨어야 해요. 네, 정말로 어대한의 기류를 꺾을 만큼의 그런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더 초반에 단일화를 했어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봤을 때 1차에서 한동훈 후보의 과반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결정적인 장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방금 손수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1심 논란입니다. 방금 그 대표님도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이거 뭐야 그렇게 많은 문자를 반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의 의구심은 가졌죠. 의구심 예. 가졌죠. 예. 그런데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좋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과 사를 구분하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한테 먹혔다. 결정적인 장면이라면 전 거기에서 뽑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장면은 한동훈 후보의 대응이다. 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결정적 장면을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대처, 네, 이 부분은 결국은 미미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네,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이 부분도 굉장히 당원들 마음에 또 하나의 그 상처가 되는 장면이긴 했는데요. 이 역시 한동훈 후보의 대처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아차했습니다.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정말로 너무 잠 못 자는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본인도 욱하는 마음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도 아차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한 부분 저는 굉장히 태세 전환이 빠르시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그렇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솔직하게 말할 건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또 진솔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